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뉴욕 증시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 협상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커진 탓인데요.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3대 지수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마감했고 나스닥과 S&P 500 각각 0.2%대 하락했습니다. 그렇게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던 하루였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상승하는 종목들이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입니다. 오늘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금리 부담이 커졌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다소 눌리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M7 종목 중에서는 엔비디아와 애플만 올라졌고 나머지 종목들은 각각 1%에서 2%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구글 같은 경우에는 마벨과의 AI 칩 협력 이슈가 있었는데요. 1%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 소식이 브로드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이야기가 됩니다. 브로드컴도 오늘 1.7%대 약세를 보였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렸지만 소프트웨어 섹터의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대부분 초록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플도 1%대 상승했고요.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도 2% 빠졌습니다. 실적 발표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테슬라죠. 기대치에 대한 부담이 다소 있는 모습이고요. 구글과 메타도 각각 1%에서 2%대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 후에 매도세가 연달아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에너지 섹터에는 대부분 초록불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또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이슈들 바로 확인해 보시죠. 마켓 무버 이슈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중동 긴장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패닉에 빠진 것까지는 아닌데요. 이 유가의 급등을 반영해서 제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미국과 이란 양측의 입장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통신을 통해서 이란이 현재로서 2차 협상 참석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또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미국의 외교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불신을 표출했는데요. 미국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일단 이란 선박을 납포하면서 군사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2일로 예정된 휴전의 연장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합의가 없다면 군사 행동이 가능하다는 경고를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양측 모두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는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시장의 해석입니다. 겉으로는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협상 결렬이 확정된 것까지는 아니죠. 즉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지만 협상의 여지는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일부 보도를 통해서는 이 일정과 참석 여부의 혼선이 지속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협상 참석 여부가 최종 결정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벤스 부통령의 일정도 혼선을 빚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완전한 결렬이라기보다는 밀고 당기기 협상이 진행 중인 국면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응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단 이 호르무즈 봉쇄에 따라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오늘의 핵심 트리거라고 볼 수 있겠고 장중에 5% 오르던 국제유가 7% 가까운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자극되면서 오늘 성장주 부담이 확대됐고요. 기술주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에너지 섹터는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죠. 오늘 S&P 500 흘러간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결국 지수가 빠지기는 했지만 구조를 살펴봤을 때는 선별적인 하락장이었고요. 이런 지정학적인 악재에도 낙폭은 다소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패닉까지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좀 공통적인 전망까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바이탈 노울리지의 아담 크리사플리가 주말에 나온 뉴스가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시장은 여전히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흐름으로 보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놨고요. 한 가지 더 살펴보시죠. 양측의 강경 발언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세븐스 리포트의 톰 헤세이도 이런 말을 했네요. 시장은 여전히 가까운 시일 내에 휴전 협정 체결을 기대하고 있다. 협상이 완전히 깨지지 않는 한 요즘의 부정적인 뉴스는 제한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결국 이 공통적인 결론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시장의 컨센서스는 긴장의 고조가 협상 과정의 일부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시장의 구조를 한 줄로 한번 파악을 해보면요.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급등했고요. 기술주는 압박 흐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협상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하락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즉 지정학 리스크가 커졌지만 시장은 여전히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제한적인 리스크 오프 장세가 펼쳐졌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이슈 살펴보셨고요. 종목들에 관한 이야기 마켓 무버 스탁 조민재 앵커와 만나보시죠. 시장을 움직인 마켓모버 스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빅테크 안에서도 상당히 이 개별주 이슈에 따라서 등락률이 극명하게 갈렸었죠. 우선 구글이 1.18% 소폭 내렸고요. 마벨이 6% 이상 올랐습니다. 구글이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와 함께 좀 손을 잡고요. 두 가지의 AI 칩 개발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특히나 이 마벨 테크놀로지에 굉장한 호재로 작용이 됐는데 이 하나는 기존 TPU 그리고 이 TPU에 연동되는 메모리고요. 나머지 하나는 차세대 TPU 모델입니다. 자, 근데 사실상 여기에서 더 큰 타격을 받은 게 바로 브로드컴이었습니다. 이 구글의 TPU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이 브로드컴이 독점적인 협력 파트너였죠. 덕분에 그동안 브로드컴은요, 내가 아니면 이거 못 만들어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글에게는 너 아니고 마벨도 가능한데 이런 새로운 카드가 생긴 거죠. 당연히 대안이 등장하니까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가격 협상력도 낮아지겠고요. 수익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종합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동안 이 등장했던 자체 칩 시장.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는 독점 구조가 깨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AI 칩이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요. 누가 어떤 고객을 얼마나 꽉 잡고 있느냐. 이게 또 AI 시장의 새로운 포인트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M7 종목 상황들도 차례대로 보도록 할 텐데요. 테슬라가 2%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 한 가지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요. 지난 14일 이 언론 행사를 테슬라가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테슬라 차이나 부사장이 상하이 공장의 좀 잠재력을 언급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 발언 때문에 이 시장 사이에서는 혹시 옵티머스 양산이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퍼졌었는데요. 너무 좀 앞서 나간 기대였습니다. 밤사이에 사측에서 아직 로봇 양산과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실망감이 강하게 나왔었던 테슬라였고요. 아마존은 약 1% 급락했습니다. 이 가격 담합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나왔었는데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으로부터 현재 피소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 아마존이요, 리바이스 같은 이런 주요 브랜드한테 우리 말고 다른 플랫폼에서는 가격 올려라, 아니면 불이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반협박을 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뜬 겁니다. 실제로 관련 정황도 포착이 됐고요. 이것 때문에 이 독점 관련 문제가 계속해서 좀 아마존의 주가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오늘은 소프트웨어주들이 이 중소형주들은 좀 강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 반대로 역설적으로 가장 큰 대장주인 MS는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 어도비에서요, 기업용 AI 에이전트를 출시하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경쟁 우려감이 좀 부각이 된 건데 한마디로 어도비가 영역을 침범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범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저기 다 골고루 좀 사용을 하는 강점이 있는데 반면에 어도비의 경우에는 이 마케팅이나 디자인 같은 전문 분야에 특화된 그런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시를 했고요. 덕분에 관련 기업들은 그쪽으로 좀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이 현재 깔린 상황이겠죠. 추가적으로 이슈 있는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AST 스페이스 모바일, 이것도 밤사이에 굉장히 좀 크게 헤드라인으로 나왔던 건데 일단 주가 흐름은 5%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 주말에 통신위성 하나를 발사를 했었는데요. 이게 발사 단계까지는 나름 괜찮았는데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는 거, 제일 중요한 단계죠. 이게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AST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이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의 로켓에 이 위성을 태웠는데 그 로켓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사가 좀 실패하면서 이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스타링크에 또 블루 오리진은 스페이스X에게 한마디로 두 기업이 머스크에게 참패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페르미 17% 이상 급락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당연히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첫 번째 문제는요, 이 CEO가 사임을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런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서 CFO, 기업의 재무를 최고로 총괄하는 이 담당자까지 회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기업의 경영 리더십이 당연히 공백이 생겼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지금 이 회사의 재무 구조가 괜찮은 건가, 부실해진 게 아닌가 하는 공포감이 이 페르미를 덮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컴퍼스 패스웨이스, 여러분은 좀 처음 들어보는 기업이실 것 같습니다. 이 환각버섯 들어보셨나요?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성분을 가진 버섯인데 독특하게 이거를 좀 의료용으로 정제해서 치료에 쓰는 회사입니다. 이 정신질환 치료제에 좀 많이 활용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밤사이에요. 이렇게 환각 제품 관련 의약품 연구에 조금 더 가속화를 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덕분에 이런 환각 치료제 관련주들이 급등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 테마주들 비슷한 움직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밤사이에 유가가 제법 큰 폭으로 올라섰는데요. 그동안 그렇게 유가가 출렁이면 뭐 크루즈라든지 비료주, 항공주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크게 변동성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급등에 비해서 잠잠했습니다. 여전히 개별주 이슈, 개별 모멘텀에 더 집중해가고 있는 시장이란 거죠. 이어서 원자재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WTI가 5% 이상 급등하면서 88달러 선까지 다시 한번 뛰어 올랐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이 이번 주에 만료가 되죠. 그런데 여전히 양측 사이에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휴전 연장이 없을 거다 명확하게 선을 그었고요. 합의가 완료될 때까지는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유가는 계속해서 좀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당연히 WTI가 오르니까 여기에 취약한 원달러 환율 3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1,470원 올랐고요.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지게 되고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겠죠. 당연히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 모두 다시 한번 소폭 되돌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금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횡보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종전 협상 만료 시한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봤습니다.